자, 1번 카드 선택해주신 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카드 4장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카드 4장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여러분들께서 뽑아주신 카드가 바로 순서대로 3 오브 소드, 페이지 오브 컵, 퀸 오브 코인, 그리고 스트렝스 이 4장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카드를 가지고 또 팩트 폭행, 가차 없이 때로는 희망 고문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철저히 진실을 기반으로 한 직설적인 해설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카드 해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숨어있는 상대방의 미묘한 심리와 지금 그 사람이 놓여있는 어떤 상황까지 한번 깊게 파고 들어가 볼까 하는데요. 영상을 보시다 보면 진짜 저 사람 속마음이 이랬구나 하면서 고개가 끄덕여질 수도 있고, 반대로 와 저건 좀 듣기 힘든 해석 같은데 싶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도 여기서 괜히 진실을 괜히 사탕 발린 말로 포장하기는 상담사의 어떤 도덕 윤리로서, 직업 윤리로서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진짜 사실을 진짜 나온 카드들을 해석하는 것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때로는 따끔한 직언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리딩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카드부터 한번 들어가 보죠. 첫 번째 카드 3 오브 소드 카드입니다. 상처와 배신 그리고 감정의 파편들이라는 문장으로 일단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좀 뻔한 카드죠. 상처, 배신, 그리고 마음의 갈라짐, 헤어진 이유가 무엇이든지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감정적으로 큰 충격과 아픔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담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오래, 훨씬 깊게 그 상처가 유지됐을 것이고요. 단순히 아쉽다, 너가 너무 그립다, 이 정도를 넘어서 본인의 어떤 가슴을 찢어놓는 듯한 그런 감정의 흔적이 아직까지도 선명하게 남아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해서 이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단순한 이별이 아니라 서로에게 칼을 꽂듯이 아픈 경험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상대방은 지금도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게 된다면 감정적으로 크게 흔들릴 여지가 다분하다. 그래서 본인은 그것을 부정하려고 애쓰지만 문득문득 떠오르는 그런 기억 속에서 아직도 상처를 받고 있다. 조금씩 상처를 이렇게 베이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그 사람이 아직도 우리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지 못했다라는 감정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미련이 사랑해서 다시 붙잡고 싶다, 헤어진 전 연인을 아직까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붙잡고 싶다라는 감정보다는 왜 우리 관계가 이렇게까지 아파야 했나, 혹은 내가 이렇게까지 왜 아파야 될까? 라는 일종의 후회와 자책, 그리고 조금의 분노가 섞여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담자님들의 입장에서는 아직 나를 못 잊었구나 라는 희망으로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그 내면에는 정작 긍정적인 감정보다는 복잡한 아픔과 후회, 그것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우리 내담자님이 여전히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따뜻한 기억이 아니라 쓰라린 상처와 함께 남아있다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이겠죠. 만약 우리 내담자님들께서 그 사람이 아직 나를 좋아해요? 라고 제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마음보다는 아직도 지워지지 않는 아픔 때문에 떠올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결코 표현하자면 진짜 연인 관계에서의 어떤 달콤한 그런 감정이 아니지만, 동시에 완전히 잊지 못한 서로를 또 완전히 잊지 못한 그런 방증이기도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카드 계속 이어서 가보죠. 페이지 오브 컵 카드입니다. 한 문장으로 표현해보자면 미숙한 감정 표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페이지 오브 컵은 조금은 귀엽지만 또 동시에 약간 어른스럽지 못한 그런 카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지금도 종종 우리 내담자님들을 떠올리고 연락하고 싶다라는 충동을 느낄 때가 있긴 있다는 것. 하지만 그러한 연락이 연결되었을 때 감정 표현이 굉장히 유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해서 페이즈 오브 컵은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조금 서툴고 때로는 너무 즉흥적이다 보니까 상대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는 에너지를 좀 보여주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그 상대방이 우리 내담자님들께 연락을 한다면 진심 어린 대화나 책임 있는 태도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 심심해서 내지는 외로워서 나 아직 너 생각이 너무 많이 나 라는 식으로 이렇게 진심을 담아서 표현하는 것처럼 보인다기보다는 이렇게 툭툭 던지는 그런 가벼운 말로써 다가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자, 근데 그렇다면 우리 내담자님들께서 듣는 입장에서는 순간적으로 혹시 다시 시작할 수 있나? 라는 희망을 품게 되실 수도 있겠지만 예측하건대 결국은 오래가지 못하고 또 다시금 허무하게 끝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라는 것이죠. 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카드가 보여주는 것은 미숙함입니다. 상대방은 여전히 자기 감정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는 점, 진짜로 책임지고 싶은 마음보다는 순간의 공허함을 채우려는 그러한 욕구가 훨씬 더 강해 보인다. 그래서 연락을 해도 나는 정말 너 없이 못 살겠어 라는 깊은 고백이 아니라 뭐 잘 지내니? 라든지 그냥 예전 생각이 나서 그냥 연락해봤어 같은 가벼운 방식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여기서 조심스럽게 팩트 폭행 하나 들어갑니다. 이 페이지 오브 컵 카드가 떴다는 것은 만약 우리 내담자님들께서 그 상대방의 연락을 다시 받는다면 그것은 다시 시작하기 위한 진심 어린 행동이 아니라 본인의 외로움을 달래려는 일종의 이기적인 시도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이지 않나 싶은데요. 다시 말해서 희망 고문에 빠지지 않으셔야겠습니다. 상대방이 보내는 시그널은 애정에 기반한 시그널이라기보다는 아직도 감정적으로 성장하지 못했다라는 증거일 뿐이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이 가장 위험하겠죠. 왜냐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혹시 아직 나한테 마음이 있나? 라고 생각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는 우리 내담자님들의 잘못이라고는 절대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그러한 생각을 만드는 페이지 오브 컵은 진짜 사랑이라기보다는 그냥 미숙한 일종의 감정 노름에 가깝다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러니까 만약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 내담자님들이 더욱더 성숙한 입장에서 잘 판단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카드 이어서 가보죠. 퀸 오브 코인 카드입니다. 안정과 현실적인 가치를 표방하는 카드이고요. 이것이 흥미로운 부분 중 하나이겠네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놓친 게 그냥 단순히 사랑이 아니었구나 하고 깨닫고 있다 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담자님들은 단순한 연인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있어서 삶의 균형과 안정을 주는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카드는 상대방이 지금에서야 뒤늦게 깨닫기 시작하는 카드이겠다. 그 사람이 있어서 내가 정말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었구나. 그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떠나고 헤어지다 보니 그 안정감이 얼마나 큰 가치를 갖고 있었는지 이제 다시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사랑의 감정 차원을 넘어서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우리 내담자님들께서 챙겨주던 작은 습관들, 상대방의 생활 패턴을 잡아주던 그런 사소한 부분들, 내지는 현실적인 고민을 함께 나누고 해결책을 같이 찾아주려던 그런 모습들, 이런 것이 다 지금 상대방에게는 굉장히 크게 다가오고 있다. 즉, 이별 후에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내가 더 소중한 걸 놓쳤구나 하는 후회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 한 가지만 좀 직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상대방은 분명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야 뒤늦게 후회를 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후회가 바로 내가 우리 그러니까 상대방이 우리 내담자님께 돌아가야겠다라는 결론으로 이어지기는 좀 힘들어 보인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본인의 자존심 그리고 내가 잘못했어 라는 것을 인정하기가 본인은 아마 죽기보다 싫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격이 조금 자존심이 센 것으로 예측해 볼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자존심이란 것은 생각보다 훨씬 강해서 설령 속으로는 많이 후회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것을 겉으로는 절대 티를 내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에 대한 답은 상당히 명확하죠. 그 사람 지금 나 없어서 후회하고 있나? 네, 후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후회가 곧 재회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전혀 없다는 것. 예를 들어서 확률로 따진다면 돌아올 가능성은 50-50, 50대 50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상당히 뭐랄까요, 높다면 높은 확률이겠지만 또 낮다면 낮은 그런 정확히 반반이 나눠진 확률이기 때문에 그것도 자존심이라는 벽을 넘어섰을 때만 가능한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카드, 스트렝스 카드 가보죠. 힘, 그리고 뭐 근력 이런 카드죠. 억눌린 감정, 자존심과 일종의 통제를 표방하는 카드입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카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자존심 세우고 강한 척하는 그런 모습. 하지만 본인의 내면에서는 감정을 굉장히 억누르면서 참고 있다라는 카드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해서 상대방은 지금도 종종 우리 내담자님께 연락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많이 들 것이라는 것. 하지만 내가 먼저 연락하면 이건 내가 지는 것 같아. 그런 뭐랄까요, 정말 아니라고 일종의 찌질한 생각 때문에 그 생각을 억누른다라는 것이죠. 해서 스트렝스는 감정을 드러내는 카드가 아니라 내면의 욕구를 참고 버티는 힘을 보여주는 카드입니다. 즉 마음은 여전히 흔들리지만 자존심이 그 마음을 붙잡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해서 이 카드가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상대방은 아직도 우리 내담자님에 대한 감정을 완전히 끊어내지는 못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러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발버둥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겉으로는 잘 지내는 척,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척,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불안정하고 흔들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여기서 팩트 하나 더 들어갑니다. 이 사람이 잘 지내는 척은 생각보다 굉장히 허술할 것입니다. 이런 거죠. 주변 사람들은 이미 눈치를 챘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것. 혼자 있을 때 술을 겁나 퍼마신다든지 괜히 우리가 사귈 때 했던 남겼던 흔적들을 하나둘씩 정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든지 SNS에 괜히 의미심장한 글을 남긴다든지 이러한 행동들이 다 그 어떤 허술한 가면을 드러내는 증거이죠. 하지만 본인은 여전히 난 괜찮아, 난 강해, 그러니까 내담자님의 연락이 먼저 오기 전까지는 절대 내가 먼저 연락 안 할 거야 라는 가식을 유지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상대방은 아직도 흔들리고 있다는 점. 하지만 본인의 자존심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본인이 먼저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인다는 점. 그래서 결국 선택권은 우리 내담자님들께 돌아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상대방이 자존심을 버릴 가능성은 반반. 하지만 우리 내담자님들이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보죠. 첫 번째 3 오브 소드, 상처와 후회, 그리고 미련은 남아있다. 하지만 그러한 미련은 긍정적인 감정이라기보다는 복합적인 아픔으로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 오브 컵, 미숙한 감정 표현, 연락을 한다면 외로움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퀸 오브 코인, 당신이 주는 안정감과 현실적인 가치, 그러니까 우리 내담자님이 주셨던 그 관계에 있어서 안정감과 현실적인 가치, 그리고 함께 미래를 설계해주는 그런 노력, 이제 와서야 뒤늦게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 자, 그리고 마지막 스트렝스, 감정을 억누르고 본인의 자존심으로 아득바득 버티고 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내면은 굉장히 불안하다. 자, 따라서 전 애인의 속마음, 우리 내담자님들의 전 애인의 속마음은 아직도 우리 내담자님이 그리워지고 후회는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표현하지 못한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내담자님들이죠. 상대방은 후회를 하고 있지만서도 그것이 곧 우리 내담자님을 행복하게 해주겠다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이 점은 오해하시면 안 되겠죠. 그런 상대방이 후회를 보인다고 해도 그런 후회가 우리 내담자님들의 상처를 덮어주고 또 치유해줄 수 있을까 싶은데요. 아니면 또다시 같은 상처를 반복하게 만들 염려도 있겠죠. 이것은 우리 내담자님들께서만 판단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해석이 조금 직설적으로 들리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목이 진짜 속마음인 만큼 속마음을 듣고 싶어 하셨으니까 제 딴에는 최대한 희망 고문은 최소화하고 사실 그대로를 말씀드리는 방향으로 오늘 영상 촬영해 보았습니다. 카드가 말하는 것은 분명했고 저 역시 그 흐름에 자연스럽게 전달해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내 상황에 맞는 조금 더 구체적인 상담 그리고 또 깊은 상담이 필요한다고 느끼신다면 아래 오픈 채팅 링크를 통해 개인 상담 언제든지 찾아주시면 참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개인 상담에서는 카드뿐만 아니라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뭐 연락 타이밍이라든지 상대방의 현재 상태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 내담자님들 두 분의 현재 흐름이 어떻게 훨씬 더 앞으로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지 훨씬 더 디테일하게 풀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 같이 나눠주시면 참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좋은 주제, 흥미로운 주제, 도움되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리딩 여기서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자, 2번 카드죠? 2번 카드 선택해주신 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주제이지요. 헤어진 전 연인의 진짜 속마음은 어떨까? 라는 것입니다. 그럼 일단 카드, 오늘은 4장 먼저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카드 4장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번에 뽑힌 카드는 순서대로 텐 오브 완즈, 그리고 더 헐밋 카드, 3 오브 코인, 4 오브 컵, 이 4장이겠습니다. 이 조합이 보여주는 메시지는 뭐랄까요? 딱 처음 봤을 때 상당히 무겁고도 솔직하게 느껴지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단순히 그 사람 아직 진짜 나를 사랑할까? 같은 표면적인 질문을 훨씬 넘어서서 지금 그 사람의 현실적인 상태,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내면의 진짜 목소리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희망 고문이 아주 약간은 들어갈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제목에서 보셨다시피 상대방의 진짜 속마음이기 때문에 최대한 거짓 없이 뭐 지금까지 그랬습니다만 사실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때로는 조금 현실을 말씀드리다 보니 일부분은 듣기 불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아직 가능성이 있네, 다시 만날 가능성이 있네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이것을 단순한 위로나 공포가 아니라 진짜 현실적인 조언으로서 받아들이시면 참 좋겠다는 것.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내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에 대한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부터 들어가 보죠. 텐 오브 완즈 카드입니다. 짐을 짊어진 사람의 형체를 표방하고 있는 카드이고요. 무거운 짐, 책임, 그리고 부담, 뭐 이런 걸 상징하는 카드입니다. 해서 지금 전 애인의 속마음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너무 버겁다 입니다. 헤어진 뒤에도 그 사람은 여전히 많은 감정적인 짐을 지고 있다는 점. 하지만 그 짐이 꼭 우리 내담자님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런 거죠. 그 사람의 삶 자체에서 오는 압박, 그리고 본인이 선택한 길에서 오는 일종의 책임, 그리고 우리가 헤어졌던 이별 과정에서 쌓인 해결되지 못한 그런 감정들까지 모두 본인 등에 짐처럼 메고 있다는 것.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그 사람은 지금도 여전히 내가 그 관계에서 더 잘했어야 하는데, 내가 좀 더 잘해줬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품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었다 라는 자책도 함께 안고 가고 있다는 것이죠. 즉, 그 관계가 소중했음을 알지만 그만큼 본인에게는 좀 너무 무거웠다 라고 느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련이라기보다는 무거운 기억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더 정확하겠죠. 너가 없으니까 후련해 라가 아니라 너 없으니 허전하지만 그만큼 내가 짐도 좀 덜어낸 것 같아 라는 복합적인 감정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내담자님들의 입장에서는 경우에 따라 이것이 희망처럼 들릴 수도 있겠고 또 그 반대로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확실한 것은 그 사람은 아직도 그러한 관계를 마음속에서 짐처럼 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짐은 단순히 아프다 수준이 아니라 그 사람이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삶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 인간관계,
그리고 본인이 하는 일, 자신과의 싸움에서까지 그 무게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지금 그 사람은 여유롭게 사랑을 다시 시작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라고 보는 게 훨씬 두 번째 헐밋 카드 이어서 가봅니다. 고독 속의 자기 성찰을 표방하는 카드입니다. 자기 성찰을 기본적으로 의미하긴 합니다만 현재 전 A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현재 전 A는 겉으로는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처럼 보여도 속으로는 철저히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 있다라는 점. 이 카드는 누군가를 붙잡고 이렇게 매달려서 의지하거나 새로운 연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리를 두고 주변과 거리를 두고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 하나 짚고 넘어가죠. 그 사람이 여전히 우리 내담자님과의 관계에서 배운 것, 잃은 것, 그리고 얻은 교훈들을 곱씹고 있다는 점. 자, 쉽게 말해서 아직도 우리 내담자님과의 이별이 그 사람의 내면을 흔들어 놓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정리하기 위해 스스로 파고드는 것이죠. 본인의 감정을 향해서. 자, 여기서 팩트를 하나 말씀드려보자면 이것은 분명히 미련이 남아있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동시에 지금은 그 미련을 붙잡고 다시 움직인다기보다는 자기 안에서 꾸역꾸역 소화하려고 본인 스스로만 애쓰고 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엔 무심하고 차가워 보일지 몰라도 속으로는 여전히 과거의 자신의 모습과 싸우고 있다. 싸우고 있는 중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해서 우리 내담자님들께서 이걸 들으신다면 그럼 아직 나를 잊지 못하고 있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 카드는 연락하고 싶다. 이 사람과 다시 만나고 싶다. 라는 것보다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뭘 놓쳤을까? 라는 자기 반성의 의미가 훨씬 더 강합니다. 즉, 그 사람은 여전히 우리 내담자님을 떠올리긴 하지만 그것을 외부로 드러내거나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은 상태라는 점. 자기 자존심, 그리고 자기만의 고독 속에서 그 감정을 깊게 묻어두고 세 번째 쓰리 오브 코인 카드 이어서 가보죠. 협력과 성장의 필요성을 나타내는 카드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카드는 나 혼자서는 안 된다 라는 메시지를 던진다는 점이겠는데요. 지금 전 애인의 속마음을 보게 된다면 본인도 어렴풋이 알고는 있습니다. 내가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라면 내 곁에서 도와주고 보완해줄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이죠. 그러니까 뭐 부모님 제외하고. 자, 여기서 우리 내담자님들께서 차지하셨던 자리가 다시 한번 부각되는 순간입니다. 우리 내담자님은 단순히 연인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있어서 협력자, 성장을 도와주는 존재였다는 점이죠. 자, 다시 말해서 혼자서는 해낼 수 없는 부분을 함께 채워주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점입니다. 해서 지금 전 A는 그러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그리워하고 있다는 점이죠. 나 혼자서는 이렇게까지는 힘들구나. 예전에 우리가 함께 할 때는 그래도 참 든든했는데 하면서 느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행태를 보아 그 사람은 지금 좀 외로워 보이긴 하죠. 본인 스스로는 인정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혼자 버티는 것에 어떤 한계에 부딪힌 시점이 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서 지금 주변에서 도움을 받으려고 하거나 새로운 사람에게 기대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자리가 결코 우리 내담자님이 차지하셨던 자리만큼 안정적이진 않을 것이라는 것. 그 차이를 또 본인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 하나 있죠. 이 카드가 나온다고 해서 바로 재회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왜냐면 이것은 단지 도움이 필요하다, 혼자서는 안 된다 라는 내적인 자각일 뿐이지 그러한 도움을 곧장 우리 내담자님들께 청하겠다라는 의미는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미련과 후회는 확실히 존재하지만 여전히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하고 있는 그리고 마지막 점이죠. 4 오브 컵 카드 가봅니다. 권태와 무감각 그리고 기회 앞에서 눈을 돌리는 그런 태도를 상징하는 카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전 애인의 속마음을 아주 직설적으로 잘 보여주는 카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인은 여전히 우리 내담자님들을 그리워하고 후회도 많이 하지만
막상 기회가 눈앞에 와도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한다는 점이죠. 왜냐하면 스스로 감정적으로 굉장히 무감각해져 버렸기 때문이겠다. 이것은 굉장히 답답한 카드이기도 합니다. 본인도 속으로는 공허하고 무언가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정작 그것을 채우기 위해 손을 뻗지는 못한다는 점. 즉, 다시 연락하고 싶다 라는 마음은 있지만 동시에 괜히 또 연락해봤자 다시 상처받기만 더하겠어 라는 두려움 때문에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은 지금도 가끔 연락하고 싶은 충동을 상당히 많이 느낍니다. 하지만 실제로 행동하지는 않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일종의 권태와 무감각이 자존심만큼이나 강력하게 그 사람을 붙잡고 있기 때문인데요. 겉으로는 무관심해 보이지만 사실은 감정이 마비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해서 우리 내담자님들께서 들으시기엔 그럼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겠네 라고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만, 허나 중요한 것은 이 무감각이 영원히 지속되진 않을 것이라는 점. 결국 그 사람은 공허함을 평생 견디지는 못할 것입니다. 언젠가는 행동하게 됩니다. 행동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 행동이 우리 내담자님을 향할지 아니면 다른 방향일지는 아직 불확실하다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총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첫 번째 테너 원즈 카드에서 전 상대방은 여전히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다. 이별의 여파와 본인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부담이 뒤엉켜서 굉장히 무겁게 남아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헐밋 카드. 겉으로는 차가워 보일지는 몰라도 속으로는 고독 속에서 자기 반성을 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쓰리 오브 코인. 그러니까 우리 내담자님이 그 사람이 느끼기에 협력자이자 본인의 인생에 있어서 성장을 돕는 그런 존재였음을 깨닫고 굉장히 그리워한다. 하지만 그것을 정작 표현하지는 못한다. 그리고 마지막 4 오브 컵 카드죠. 후회와 공허함은 있지만 권태와 무감각 때문에 행동으로는 옮기지 못한다. 즉, 전 애인의, 그러니까 상대방의 속마음은 여전히 우리 내담자님을 잊지 못하고 후회하고 있지만 무거운 짐과 자존심, 권태 속에서 갇혀 있어서 표현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표현하자면 희망은 분명히 있다. 하지만 그 희망은 지금 그 사람이 당장 움직여 줄 거라는 보장은 아니죠. 선택권은 결국 우리 내담자님들께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기다리실 건지 아니면 그저 그 사람을 기억 속에 남겨두실 건지 그것은 온전히 내담자님들의. 자, 그래서 오늘 해석은 다소 좀 무겁게 들리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헤어진 전 애인의 진짜 속마음이라는 오늘의 타이틀에 맞게 희망 고문은 최대한 줄이고 직설적으로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만약 지금 내 상황에 맞는 더욱더 깊은 리딩이 필요하시고 또 조금 더 정확한 리딩이 필요하시다면 개인 상담에서 훨씬 더 세밀하게 풀어드릴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아래 오픈 채팅 링크를 통해서 들어와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드가 보여주는 것은 방향과 가능성이지 모든 상담이 그렇겠습니다만 반드시 그렇게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니까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함께 나눠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또 다른 분들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도움되는 주제, 좋은 주제,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3번 카드 선택해주신 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내담자님들께서 상당히 궁금해하시는 주제이지요. 헤어진 연인의 진짜 속마음은 과연 어떨까? 입니다. 일단 오늘은 4장의 카드이고요. 4장의 카드부터 한번 뽑아볼까 합니다. 자, 4장의 카드 이렇게 나왔습니다. 순서대로 5 오브 코인, 킹 오브 소드, 10 오브 코인, 10 오브 컵 카드 이렇게 4장입니다. 뭐랄까요? 느껴지는 첫인상은 굉장히 극적인 조합이다. 처음은 결핍과 상실감으로 시작해서 그리고 이성적인 태도, 마지막에는 완전한 안정과
행복까지 이어지는 그런 카드라고 쉽게 말해서 전 애인의 속마음은 단순히 후회한다 내지는 보고 싶다 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복잡한 과정과 깊은 감정의 층위를 보여주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겠는데요. 해서 오늘은 가차 없이 때로는 직설적으로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희망을 좀 남겨두는 희망의 여지를 남겨두는 방식으로 리딩을 해볼까 합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선명하게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바로 카드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카드 5 오브 코인부터 들어가 봅니다. 가난, 상실, 외로움, 그리고 버려진 감정을 상징하는 카드입니다. 전 애인의 속마음을 가장 직설적으로 잘 보여주는 카드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그 사람은 겉으로는 괜찮아 보일지 몰라도 내면적으로는 결핍감이 굉장히 심하게 자리 잡고 있을 것이다. 마치 따뜻한 집의 밖에서 떨고 있는 사람처럼 사랑과 안정에서 소외된 감정을 느끼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단순히 삶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아니라 우리 내담자님과의 관계가 끝나면서 더욱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다. 자, 다시 말해서 우리 내담자님이 옆에 있으셨을 때 느꼈던 따뜻함, 위로, 든든함, 이것이 지금은 전부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느끼는 공허함이 배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지금 그 사람은 그래서 상당히 외롭다라는 것입니다. 인정하지 않을 뿐이다. 친구들과 어울려도 허전함은 여전히 남아있고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우리 내담자님이 비우셨던 공백이 결코 메꿔지지 않는다. 그 사람 안에서는 여전히 내 곁에 있어야 할 자리가 비어있다 라는 상실감이 크게 느껴질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첫 번째 5 오브 코인이 주는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그런 상실감은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고 현실적인 삶에도 분명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생활 리듬이 흔들린다거나 불필요한 소비로서 그 공허한 마음을 달래려고 한다든지 이러한 불균형이 나타난 시기라는 것이죠. 즉, 전 A는 지금도 이별의 그림자 속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있지. 자, 두 번째 킹 오브 소드 카드 가보죠. 이성적 태도와 감정의 억제, 냉철함, 자기 통제 이런 걸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겉으로는 보여지는 모습과 내면의 상실감이 완전히 반대라는 것입니다. 해서 전 A는 지금도 속으로는 외롭고 후회가 상당히 크지만 겉으로는 굉장히 차갑고 단호한 태도를 취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주변 사람들 앞에서 나는 괜찮아, 이미 다 정리했어, 새로운 길을 가고 있어 같은 태도를 유지한다는 것이죠. 심지어 본인 스스로도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끝났으니까 괜찮아야 해. 나는 약해 보이면 안 돼. 이런 식으로요. 자, 여기서 팩트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철저히 가면입니다. 무슨 말이냐? 킹 오브 소드는 감정적으로 억누르고 이성적으로 포장하려는 그런 모습을 표방하는 카드입니다. 해서 사실은 아직도 우리 내담자님들이 머릿속에 떠오르고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 들어오는데 그것을 기본적으로 인정하기 싫으니까 나는 감정에 흔들리지 않아 라는 식으로 일종의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내담자님들께서 이것을 들으신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은 내 생각은 안 하는 거네 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오히려 반대입니다. 생각을 하니까 더욱더 철저히 그런 본인의 감정을 숨겨야 되는 것이죠. 감정이 전혀 없다면 이렇게까지 억누를 필요가 초도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히려 감정을 억제한다는 것은 그만큼 아직 미련과 흔적이 크다는 뜻으로 봐도 괜찮겠습니다. 다만 이 카드가 한 가지 경고도 동시에 주고 있죠. 지금 이 사람은 자기 자존심과 체면을 위해서는 쉽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후회는 분명히 하지만서도 먼저 내담자님께 다시 다가올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인다는 점, 움직이더라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본인의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려고 들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10 오브 코인 카드 이어서 가봅니다. 안정적 성취 그리고 안정,
가족, 뭐 오래가는 그런 기반 이런 걸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해서 이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런 왜냐면 전 애인이 지금 떠올리고 있는 것은 단순히 사랑이 그립다 라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 내담자님과 함께 할 때 느꼈던 안정된 삶의 그림까지도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내담자님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단순히 연인에 그치지 않고 현실적인 안정 그리고 든든함을 주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죠. 함께 우리가 미래를 상상할 수 있었고 같이 있으면 우리의 기반이 훨씬 더 튼튼해진다, 단단해진다 라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느끼는 상실감의 가장 큰 부분은 이러한 안정감을 잃어버렸다는 데에서 유발됩니다. 여기서 팩트, 직설적으로 하나 드리자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그 전 애인이었던 상대방은 후회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좋아했다는 감정 때문만이 아니라 내 삶에서 중요한 기반을 놓쳤다 라는 일종의 현실적인 후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후회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고 해도 정작 그러한 우리 내담자님으로 받았던 이전의 안정감과 같은 그러한 것은 앞으로도 느끼기는 힘들 것이다.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한 연애의 감정이 아니라 삶의 전반에 걸친 든든함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이 또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안정감을 그리워한다고 해서 곧바로 재회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텐 오브 코인은 없습니다. 현실적인 가치에 초점을 두는 카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돌아오게 된다면 그것은 감정 때문이라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이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이유가 더 클 수 있겠습니다. 뭐랄까요, 좀 이해타산적으로 우리 관계를 대할 수도 있겠다 이런 우려가 드는 것이죠. 그러니 다시 돌아온다고 해도 우리 내담자님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신중하게 판단하셔야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카드 이어서 가봅니다. 텐 오브 컵 카드죠. 이것은 감정적으로 완벽한 충족, 뭐 가정, 그리고 행복한 그림 이런 걸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 카드가 떴다는 것은 전 애인이 지금도 우리 내담자님과 함께했던 순간들을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장면이라고 기억하고 있다는 뜻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외롭고 본인의 자존심을 끝까지 세우면서 안정감을 그리워하면서도 동시에 우리 내담자님과 함께했던 그런 행복한 순간들을 아직도 본인의 뭐랄까요, 표현하자면 이상향처럼 가슴속에 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너무 그리워서 미치겠어 이런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했었던 그때가 내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순간이었구나 하면서 되돌아보는 것이지요. 이것은 분명한 미련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행복이 너무 이상화되어 있진 않을까? 너무 예쁘게 포장된 것은 아닐까? 우리가 분명히 힘들었던 순간도 많이 있는데 물론 행복했던 순간들도 있었겠지만 그 순간들만 기억하고 우리 앞을 다시 재회 가능성을 바라본다는 것은 좀 위험성을 내포하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끌어오기는 어렵다라는 점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기억 속에서는 너무 아름답게 남아있지만 실제로 다시 시작하게, 그러니까 재회를 하게 된다면 그만큼의 완벽함을 만들기는 다소 어려울 것이다. 즉, 전 애인의 속마음은 여전히 그때의 행복을 그리워하지만서도 동시에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상태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행동이 따르지 않고 머릿속으로만 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희망 고문이 될 수 있는 지점이죠. 분명히 후회하고 그리워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재회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종합적으로 정리 한번 해봅시다. 5 오브 코인, 전 애인은 여전히 외롭고 결핍감을 크게 느끼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킹 오브 소드죠. 겉으로는 차갑고 이성적인 척 하지만 사실은 후회와 미련을 억누르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텐 오브 코인, 우리 내담자님이 주었던 안정과 기반, 그리고 현실적인 든든함, 그런 것을 크게 후회하고 있다. 마지막 텐 오브 코인, 과거의 행복을 아직도 인생 최고의 순간으로서 기억하고 있다. 즉,
전 애인, 그러니까 상대방의 속마음은 외롭고 후회하고 있으면서 여전히 우리 내담자님과의 행복을 그리워하지만 자존심과 현실적인 장벽 때문에 그 마음을 표현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희망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희망은 그 사람이 당장 행동할 거라는 보장은 아니고 결국 선택은 우리 내담자님들께서 잘 생각해서 그래서 오늘 해석이 다소 좀 직설적이고 무거우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목 그대로 헤어진 전 애인의 진짜 속마음이라는 것에 맞게 희망 고문은 제 딴에는 최소화하고 진실을 최대한 중심적으로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혹시 지금 상황에서 더욱더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해답이 필요하시다면 개인 상담을 통해 훨씬 더 깊고 세밀하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 아래 오픈 채팅 링크를 통해 언제든지 찾아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좋은 주제, 흥미로운 주제,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그리고 하겠습니다. 댓글로도 우리 내담자님들께서 경험하셨던 생각과 과거 이런 얘기 가능하신 선에서 나눠주시면 또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되기도 하겠으니까요. 남겨주시면 그럼 저는 오늘 리딩 여기서 이만 마무리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